안녕하세요. 건강스페셜의 정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태영입니다. 오늘 건강스페셜에서는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에 관해서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임플란트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최근엔 더 빠르고 정밀하며 부작용까지 최소화하는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법이 집중받고 있습니다. 3차원 스캔과 시뮬레이션, 3D 프린팅까지 최적의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전략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발치 부위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해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발치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완료할 수 있는 치료법,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건강 스페셜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통증까지 줄인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원장님들 나와보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치아가 사고로 상실을 했다든지 또 충치가 심하다든지 또는 뭐 뿌리만 남은 경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깝긴 하지만 이를 빼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앞두고 무언가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과연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치료 기간이 걱정이 되시겠죠. 그렇죠. 네, 이게 길게는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뭐 직장인분이라든가 시간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임플란트의 기간을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최근에는 이렇게 임플란트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것들이 또 많이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또 임플란트가 어떤 것인지 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긴 해야 하거든요. 우동혁 원장님,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었나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란 상실된 치아 대신에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 치근을 식립하는 재료인데요.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밑에 네. 인공 치근 부분, 픽스처라고 하죠. 그리고 임플란트와 그 상부에 있는 보철물을 연결하는 지대주가 네. 있고요. 중간 구조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상부에 크라운 또는 보철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임플란트 시술 전 먼저 검사를 하고요. 파노라마라든지 CT, 그리고 인상 체득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 약속을 잡고 1차 수술을 하는데 1차 수술은 뼛속에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상부로 노출시키는 2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지대주를 연결하고 최종 보철을 장착하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다고 했거든요. 우선 그러면 임플란트의 식립 시기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박종성 원장님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치과에서 발치를 진단받게 되고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의 식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ITI 트리트먼트 가이드에 따르면 치유 과정의
기초에서 4단계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발치와 임플란트의 식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련의 과정을 다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발치 후에 1달에서 2달 정도 뒤에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뼈가 막 생성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좀 더 뼈에 잘 붙게 되고 또 연조직이 잘 붙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봉합이 용이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세 번째로는요. 발치를 하고 나서 3에서 4개월 정도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기를 기다리기까지는 사실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겠지만 치조골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나은 상태에서 식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술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희 치과 의사들끼리 하는 통칭인데 네. 뼈가 좀 폭탄 맞았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한 6개월이나 그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기간을 명시를 했지만 모든 환자분들께 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나이나 환자분들의 성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술자는 그런 식립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 박종성 원장님 말씀해주신 그 임플란트 식립 시기 중에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발치와 동시에 즉시 식립하시는 걸 더 선호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 원장님, 일반적인 임플란트 식립하고 비교했을 때 이 즉시 식립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주세요.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비교한 표인데요. 일반 임플란트는 발치하고 2개월 정도 발치 부위 회복 기간을 지닙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발치하고 임플란트가 붙는 것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임시 보철물이 장착하게 되는데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고 1달 정도 사용해 보면서 환자의 재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되면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을 하루에 진행합니다. 즉 발치를 하자마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죠. 그리고 3일 정도의 임시치아가 들어가게 되고 3개월 정도의 최종 보철물이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와 임시 보철물 장착을 도해로 나타낸 표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뼈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세 번째 사진과 네 번째 사진은 임시 치아를 바로 장착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1차 수술, 2차 수술 이런 것을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로 큰 부담을 줄이게 되고 환자의 큰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안쪽에 발치와에 염증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연조직이 개재된다든지 그리고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고정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임플란트가 아주 적절하게 식립되고 수술이 완료된다면 환자분에게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수술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를 빼고 나서 또 빈 공간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박종성 원장님, 그러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또 어떤 경우에 또 효과적일 수 있는지 어떤 곳이나 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발치와가 깨끗하고 그 하방에 뼈가 풍부하다면 사실 가장 먼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케이스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신데 안타깝게도 치아에 외상을 입고 부러져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발치를 진단하게 됐고요. 그 자리에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었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치아를 넣어드린 사진입니다. 이처럼 발치를 하고 나서 즉시 식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점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조금 더 불편감을 좀 덜 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다음 환자분은 충치로 인해서 내원을 하시게 됐는데 첫 번째 케이스처럼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연 식립, 즉 이를 뽑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식립을 하는 것보다는 뽑자마자 바로 식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또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또 발치한 또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면 보시면서 계속 또 얘기 이어가 볼까요? 네. 예, 충치로 인해서 이렇게 발치된 사진을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치아를 좀 넣어드린 사진인데요. 이처럼 이를 뽑고 기다려야 된다면 뭐 뺐다 꼈다 하는 틀니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조금 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종석 원장님처럼 이렇게 시술하시고 나면 앞니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발음에도 또 지장이 있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정말 좀 좋은 치료법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는 그 바쁜 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원장님,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이라든가 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은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연 식립의 방법에서는 이를 뽑고 한 3, 4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식립을 하고 또 한 3, 4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에서 4개월로 치료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뽑는 것도 부담이고 심는 것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마취로 인해서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부담감도 덜할 수 있고요. 그다음 수술의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술자와 환자가 모두 편안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발치와의 치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뽑게 되면 그 자리에 피가 차오르게 되고 그 피는 뼈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동시에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치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점으로는 뼈 흡수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이를 뽑고 나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뼈가 조금씩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발치 후에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서 뼈 이식을 동반해 준다면 저렇게 뼈의 흡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고정력입니다. 초기 고정력이라 하면 얼마나 단단하게 잘 식립을 했느냐는 얘기인데요. 바꿔 설명드리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해서 이런 초기 고정력에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발치와 하방에 충분한 잇몸뼈가 없는 경우, 발치와 주변에 염증이 심해 뼈가 소실된 경우, 그리고 발치와 주변 잇몸뼈가 얇은 경우 등 발치된 주변에 풍부한 뼈가 아닌 굉장히 좀 안 좋은 뼈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계획하기보다는 뽑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식립하는 지연 식립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혹시 치아를 상실하셨거나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됐어요. 근데 사실 수술만큼 중요한 게 또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생활 관리라든지 정기 검진이 중요하긴 한데 우동현 원장님, 다른 임플란트와 달리 혹시 조금 더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치아의 경우에 충치, 풍치, 그리고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한 네. 마모나 파절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든지 그래서 충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치아에서도 치주염, 풍치가 생기듯이 임플란트에서도 임플란트 치주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환자들의 생활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과에서도 또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간 칫솔, 치실, 그리고 워터픽 등을 환자들이 직접 집에서 사용하면서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한 이것과 병행해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해서 프로페셔널 투스 클렌징이라든지 잇몸 치료, 전문가 치면 세정술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 임플란트의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자연치아에서 마모나 파절처럼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중간 스크류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교합 조정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임플란트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 임플란트 주위염에 이완된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왼쪽에 엑스레이를 보면 뼈가 크게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약간 부어 있고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임플란트가 관리되지 않았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고 이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전문가 치명세정술이나 잇몸 치료를 받고 환자분들도 생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크게 예방하실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임플란트를 뽑고 쉬었다가 다시 심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치과 정기적인 검진이 된다면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임플란트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나서 굉장히 어렵게 식립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겨서 금방 탈락하거나 좀 오래 쓰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좀 환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원장님, 만약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앞니 위주로 보통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금니 쪽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전치부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구치부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치부, 구치부 상관없이 뼈만 풍부하고 염증 물질들을 깨끗하게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신 환자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 관리와 그리고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죠. 김현정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신의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치아 주치 김현종입니다.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자들이 주위에서 임플란트를 얼마 쓰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겨 고생했다더라 하시며 걱정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럼 임플란트의 수명을 좌우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수명이란 말 대신에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잘 먹고 활동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수명으로 인식하자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임플란트의 수명에 관해서는 학술적으로 성공률이라는 말과 생존율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학술적으로는 생존율보다는 성공률이 훨씬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받아들이는 학술적인 임플란트의 성공 기준은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주위가 붓거나 아프지 않고 신경 손상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시술 1년 이후에 방사선 사진에서 임플란트 주위에 수직적으로 0.1mm 미만의 골파괴가 관찰되지 않으면, 그리고 치아의 신비성도 어느 정도 인정돼야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모두 다 잘 관리된다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임플란트를 심은 자리가 아프거나 붓고 피가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임플란트 치아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와 관련된 대표적인 염증 증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에 생기는 염증을 임플란트 치은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치은염과 같이 임플란트 치은염은 스케일링이나 약물 처방 또는 가글링과 같이 단순한 처치만으로도 임플란트가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플란트 치은염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임플란트 주위염인데요. 치주염과 비슷하게 잇몸뼈가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 처치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임플란트의 치아 부위가 나사로 돼 있고 치아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풀리면 치아의 동요와 함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도 역시 나사를 다시 잘 조여주거나 나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임플란트의 동의 없이 치아의 도자기 부분이 깨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의 상부 구조만 다시 제작하거나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방사선 사진상에서 평균치보다 더 많이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뼈가 높거나 임플란트 주위에 많은 염증이 있어 통증과 함께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실패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다시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 정리해보면 적절하게 관리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성공률이 약 92에서 96% 정도, 16년에서 20년 이상의 성공률이 82에서 85%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즉, 초기 1년 내 문제가 없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10명 중 9명이 20년까지는 그 9명 중 다시 8명가량이 10년 이상 잘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임플란트 시술 후 정기검진을 잘 받지 않거나 이갈이 습관, 흡연, 잇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은 건물이나 자동차처럼 임플란트의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 김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치아 주치 시간에서는 또 오늘 주제랑 딱 들어맞는 네, 이야기를 그쵸. 했어요. 임플란트 수명이라는 게 보통 환자분들이 또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면 평생 쓰는 건가요? 많이 질문하긴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 치아도 사실 100세까지 사용하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상실한 것처럼 임플란트도 상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정기 검진 받으라고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또 설명하나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네. 임플란트를 한번 심어놓고 나면 그걸로 네.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지만 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꿀팁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네. 계속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시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컴퓨터가 알아서 임플란트 계획을 세워주는 바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식입니다. 네. 이제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좀 실수를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플란트 시술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들을 또 선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봄을 통해서 이게 치과 치료에도 많이 요즘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앞서 알아봤던 것은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디지털 가이드를 활용한 임플란트를 통해서 발치 후 즉시가 아니더라도 빠른 식립과 또한 이 정확한 시술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 원장님, 네. 가이드를 통한 그 즉시 보철을 많이 시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디지털로 임플란트 식립을 가이드한다는 말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수술 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 후 적용합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임플란트의 위험한 구조물인 혈관, 신경 등이 아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개수, 그리고 식립되는 각도, 방향, 그리고 간격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반대편 치아를 보면서 반대편 치아와를 고려해서 어디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가장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미리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식립을 해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술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임플란트를 기존의 환자분이 상담을 오시면 파노라마라든지 CT, 디지털 CT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구강 내 스캔이라든지 구강 내 인상체득을 활용해서 환자분의 구강 내 환경을 입안에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한 모든 구조물들을 피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식립될 수 있는 임플란트의 개수와 간격 등을 정해서 그 길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즉시보철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는데 즉시보철 임플란트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하면 임플란트를 즉시보철한다. 즉 임플란트의 보철 시술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 씹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은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가 붙는 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 임플란트를 아주 정교하게 심는다면 식립 즉시에 바로 씹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임플란트라 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즉시 보철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은 일반 임플란트 시술과 디지털 임플란트 보철 과정을 얼마나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지 이게 비교하는 표인데요.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위에서 보듯이 7번이나 내원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실밥을 제거하고 2차 수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는 벌써 3개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치아본을 뜨고 임시치아를 장착해서 씹다가 최종 보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길게 되면 8, 9개월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한 즉시 보철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상담과 CT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과 동시에 바로 임시치아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최종 보철을 장착하게 되는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그 디지털 임플란트를 활용했을 때 이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박종성 원장님, 그 디지털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앞서 우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구강 내 상태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확인을 같이 해보시죠. 그 시술 전의 상태를 구강 내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을 하게 되고요. 이 파일은 컴퓨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CT라는 촬영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CT 촬영분도 같은 컴퓨터로 옮겨지게 되겠죠. 네. 그다음 이 두 개의 파일을 정교하게 중첩시키게 됩니다. 중첩시키게 되면 환자분의 구강 상태가 내 컴퓨터 안에 가상의 공간에 재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술자는 가상의 수술을 하게 되죠. 임플란트가 어느 위치에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 아니면 어떤 임플란트의 사이즈가 들어가야 가장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D 프린트기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가이드는 실제로 환자 수술 때 이용하게 되는 그런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수술을 일사천리로 끝내게 되면 미리 제작되어진 임시 보철물을 끼우고 퇴원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시술 시간이 단축되기 하는 이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외에도 또 임시 보철물을 당일날 장착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술을 하고 나서 통증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많이 네, 고민을 하신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 치료의 시간이 단축되고 또 네.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우 원장님, 그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붓기라든지 통증, 네. 출혈이 현저하게 적은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일반적인 절개 시술법은 절개를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꼬매게 되는데 왼쪽 사진 보이시죠? 일반적인 절개 수술법입니다. 절개를 하고 상당히 많이 꼬매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척 보기에도 아파 보입니다. 디지털 가이드 수술법은 미리 정해진 위치에 모의 수술을 통해서 아주 작은 홈을 통해서 그 안으로 내시경적인 수술법을 하기 때문에 절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꼬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붓기라든지 통증, 출혈이 현저하게 적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또 절개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 그렇죠. 자체가 또 네. 출혈을 또 발생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낫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네, 있는데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본다면 디지털 임플란트 방식을 원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특별히 또 어떤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디지털 임플란트가 효과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통증, 출혈, 붓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통증이 두려워서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 그리고 잇몸 절개로 인한 출혈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 잇몸 절개 없이 펀치를 통해서 그 위에 상부 구조물로 바로 맞기 때문에 출혈이 절개를 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고요. 전신 질환자, 노약자 등 긴 치료를 견딜 수 없는 경우 미리 임플란트 시술에 모든 모의 시술을 해보고 길을 나 있고 그 길 따라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이 필요해서 즉시 식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분들도 임플란트를 바로 즉시 보철을 해준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자주 내원할 수 없는 경우도 아까 기존의 시술은 7번 정도 내원을 해야 된다면 이런 즉시 보철 임플란트는 최소 내원을 3회 정도까지로도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즉시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고 싶은 경우에도 미리 3D 프린터를 통해서 즉시 임시 보철물을 빨리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 디지털 즉시 보철 임플란트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네. 일반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들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그 즉시 보철을 한 실제 시술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예, 시술 사례를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 보철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붙는 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아주 정교한 수술을 통해서 고정을 많이 얻는다면 임플란트가 식립 즉시 바로
환자분의 저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많은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과 같은 경우에 수술 전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고령의 여성분이었는데 9개의 총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붓고 피나고 잘 씹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두 발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고요. 이 환자분의 시간과 그리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환자분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디지털 가이드를 통한 즉시 보철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미리 위험한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을 피해서 픽스처, 그러니까 인공치근 임플란트의 개수를 모두 정했고 총 16개의 임플란트를 심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9개를 발치하고 16개의 임플란트를 당일날 모두 식립을 했고요. 총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상부 구조물을 모두 장착을 했습니다. 모든 임플란트가 바로 씹어도 견딜 만큼 충분한 고정이 나왔고 총 28개의 임시치아를 미리 제작을 해두었는데요. 3D 밀링기를 통해서 임시치아를 모두 제작을 했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수술을 하고 이 28개의 임시치아가 당일날 바로 들어간 그 직후의 사진입니다. 수술을 하고 바로 직후인데도 저 사진을 보시면 생각보다 붓기라든지 출혈이라든지 네. 상당히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임시치아도 미리 제작을 3D 프린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 최종 보철물이라고 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예쁘게 들어갔고요. 그 오른쪽 하단의 사진과 왼쪽의 사진은 왼쪽 사진은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6개의 임플란트 보철이 완료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네. 정말 이게 하루 만에 이런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주 놀라운데요. 그런데요. 네. 네.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박종성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그 디지털 임플란트의 경우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무절개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무절개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치조골이 좀 풍부해야 되고요. 그 치조골 위에 덮이는 잇몸도 풍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치조골이 풍부하지 않고 잇몸도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시라고 해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3D 프린터로 미리 식립의 위치를 정해뒀다면 그 위치에 그대로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게 되고 오히려 절개를 했기 때문에 뼈이식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좀 더 용이하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의 시술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무절개냐 무절개가 아니냐 또는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하냐 아니면 또 이용하지 않느냐는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를 먼저 진단을 하고 주치의 선생님과 여러 면담 후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들러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구강 사진 같은 거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계획을 찾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임플란트를 1개나 2개 정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러는 정말 여러 개의 아까처럼 뭐 16개, 28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일반적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눠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렇게 임플란트 여러 개를 하는 경우에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거나 아니면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네,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하시는 건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가 임플란트를 단 1개 정도를 식립을 할 때는 인접치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 인접치를 따라서 그대로 그 방향과 그 식립 깊이를 먼저 계산해 봐서 식립을 하면 되는데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허허벌판에 깃발을 꼽을 때 어디에 꽂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제 고려 사항 중에서 임플란트의 위치는 이미 가상의 수술을 통해서 가이드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술자는 조금 더 편하게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나눠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큰 케이스 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치아가 정말 단 한 개도 없이 이게 무치약일 경우에도 당일날에 여러 개의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골질, 골량이 충분하고 수술이 충분히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환자가 씹을 수 있을 정도의 고정을 임플란트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보철 수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수술하는 원장님의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직접 시술한 사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왼쪽 사진을 보면 완전 무치약입니다. 완전 무치약이라는 건 치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다수의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사례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뭔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아까 환자의 잇몸 위에 얹혀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몇 개의 고정한 나사들이 보이고 그 사이에 동그랗게 구멍들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 그리고 간격, 그리고 각도, 그리고 식립 깊이까지 미리 모의 수술을 통해서 위험한 구조물들을 모두 피하고 심을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길을 따라 임플란트를 빠르게 식립을 하고 미리 우리가 디지털 밀링기를 통해서 만든 임시치아를 아까 보여드렸듯이요. 그런 것을 바로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을 정교하게 하는 건데요. 이게 많이 째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이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고난이도 시술을 동반한 상악동 수술이라든지 고리식이라든지 이런 임플란트는 시술하지 않는 치과들도 많은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 사진은 제가 시술했던 환자분인데요. 틀니를 쓰다가 도저히 나는 틀니를 못 쓰겠다. 내가 이제 자연치아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당일날 20개에 가까운 임플란트를 심고 미리 제작해놓은 임시치아를 바로 장착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했고요. 뼈이식도 동반해서 하면서 바로 즉시 보철을 시행했는데요. 이렇게 조금 고난이도 시술은 특히 그리고 완전 무치약의 경우는 시행하지 않은 치과도 많고요. 만일 시행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부분적으로 심고 그리고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6개월 정도 시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틀니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틀니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틀니가 적절하게 제작되고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 임플란트를 흔들어서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면 총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또 환자는 틀니를 벗고 싶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것인데 틀니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환자분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식립 즉시에 임시치아, 고정식 임시치아, 바로 씹을 수 있는 임시치아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술을 해본 노하우라든지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진도 마찬가지로 한 20개에 가까운 치아를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임시치아를 하루 만에 완성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로 이게 정교하고 아주 숙련된 의사분들을 찾아야지만 그렇죠. 이 시술이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아니라 이렇게 여러 네, 개를 또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가 네. 좋긴 하지만 네. 반드시 또 이제 시술을 잘 해야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종성 원장님,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수명은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와 일반적인 일반적인 식립을 통해서 한 임플란트의 차이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결국은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은 결국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저작 활동을 위해서일 것 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그냥 식립한 경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술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예후도 좀 더 좋게 이런 목적이 들어간 그런 술식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식립된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수명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당연히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동현 원장님, 이렇게 저희가 뭐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 환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상주하는 대표 원장이 직접 시술하는지도 중요하겠고 경험이 풍부한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는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절개를 하지 않아서 수술이 간단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시경적인 수술과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은 홈, 작은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골량, 골질에 따라 적절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심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진보된 가이드 시스템인 매직 가이드 시스템, 그리고 좀 더 정밀한 디오나비 시스템, 좀 더 빠른 수술을 할 수 있는 원가이드 시스템 등을 통해서 환자분한테 가장 맞는 시스템으로 가이드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제2의 치아인 만큼 반드시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확인해야 되고요. 사후에 생기는 문제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풍부한 원장님한테 직접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시술이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어떤 방식이라도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박종성 원장님, 어떤 걸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임플란트를 식립을 결정하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치아가 빠지게 되면 결국 인접치와 대합치가 결국 또 움직이게 됩니다. 빈 공간으로 쓰러지게 되죠. 인접치는 빈 공간으로 쓰러지게 되고 대합치는 결국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치료에 대한 과정도 길어지고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플란트 식립을 결정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치과로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식립 시기를 결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건강 스페셜에서는 오늘 임플란트와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그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임플란트 시술은 아무래도 시술만큼이나 유지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 건강 스페셜에서는 방송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건강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00세를 앞두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치아를 상실하거나 이런 그렇죠. 또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건강 스페셜에서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특별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